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2021년도에 시행되었던 오후공채 자료해석 기출풀이를 해설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게 영상의 업로드가 올라갈 텐데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시험 전에 그냥 최종적으로 한번 21년도 오후공채 기출 문제를 복습한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에 대한 자료이고 보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고요. 두 가지가 주어졌고 전망치에 대해 주어졌으니까 바로 기억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019년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2025년 대비 2045년 고령인구 증가율도 가장 낮다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2019년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을 찾아야겠죠. 자, 고령인구 비율은 예로 표시한다. 그러면 얘는 세종시다. 그렇죠? 그럼 세종시의 인구를 보겠습니다. 2025년 대비 2045년. 자, 49를 그냥 50으로 본다고 치면 50 곱하기 3은 그렇지 153. 즉 대략 한 3배 약간 넘겠구나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얘가 가장 낮은 증가율인지는 바로 판단하면 되는데 보통 위아래만 봐도 웬만해서는 답을 줘요. 왜냐면 문제가 1번이기 때문에 문제 순서에 따른 그런 자료의 배치도 영향이 좀 있거든요. 울산을 보겠습니다. 193, 352. 얘를 180으로 해도 2배가 안 돼요. 그 말은 뭐지? 얘보다 더 낮은 증가율이 존재한다. 나머지 지역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니은 볼게요. 고령인구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은 4곳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 보죠. 하나 더 있나요? 아, 여기 있다. 4개 맞죠? 자, 그럼 기억을 제외해주고 니은이 포함된 걸 빼주면 3, 4 중에 답이 나오겠죠. 디귿만 보고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 35, 45 고령인구 상위 3개 지역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물어봤는데 동일하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2025년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여기.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큰 데가 부산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보냐면 얘네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추이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고 동그라미 해줬을 때, 자, 밑에 이제 얘네들을 초과하는 애들이 있는지를 봐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1039가 보이죠? 아, 그럼 부산이 아니라 상위 3개, 2035년에 상위 3개 지역은 고령인구 하나, 둘, 셋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45년은 볼 필요도 없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리을은 옳은 보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칭형 문제고 최근 들어서 A, B, D 막 이런 식으로 A, B, C, B, C, D 뭐 이런 식으로 묻거나 아니면 이 전체 A, B, C, D를 묻거나 이렇게 안 나오고 꼭 하나씩 떼어서 냅니다. 이유가 있어요. 수험생을 배려해 준 거 아닙니다. 수험생을 배려해 준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유형을 찾아서 답을 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A, B, D 어쨌든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볼게요. 자, 보고서를 보면 전체 가구당 보험료는 10만원 이하였다고 했는데 이거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전체 질환의 가구당 보험급여는 16만원 이상으로 16만 8,725원이죠. 그래서 보험 혜택 비율은 1.7로 높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나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4대 질환 중 전체 보험 혜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질환은 심장 질환이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자료가 굉장히 작고, 그러니까 자료 이제 안에 포함된 내용이 적고, 보고서의 내용도 좁아요. 그러니까 적습니다. 근데도 까다로웠던 이유는, 좀 까다로워 보이는 이유는 전체 1분이 5분이 해가지고, 막 말이 약간씩 같으면서도 틀리는 약간 좀 그런 걸 좀 유발하는 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전체 보험 혜택 비율. 전체는 여기를 봐야겠죠? 자, 여기가 심장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뇌혈관, 심장은 볼 필요 없고, 뇌혈관, 암만 보겠습니다. 1분위 보험 혜택 비율은 각각 5분위의 10배에 미치지 못했다. 자, 그럼 이 비율을 봐야겠죠? 얘네들이 비율이니까. 야, 10배, 얘는 제외. 10배, 10배. 자, 여러분 보시면 얘는 10배 하면 16이지. 16.7은 뭐지? 10배를 넘어선다는 거지. A씨가 뭐라는 거야? 뇌혈관, 그 다음에 암이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그리고 D는 뭘까요? 희귀가 안 보였었죠? 그럼 얘는 무조건 희귀가 판단이 돼요. 자, 그럼 심장 희귀. BD, 심장 희귀.
즉 1번, 3번 중에 답이 나온다는 소리고, 뇌혈관 암인지는 이제 이걸 봐야겠죠. 자, 또한 뇌혈관, 심장희귀 볼 필요 없어. 뇌혈관이니까 A, C 둘 중에 하나겠지.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보면은 1분위 가구당 보험급여는 각각 전체 질환의 1분위 가구당 보험급여의 3배 이상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문제를 참,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여거 1분위, 전체 질환 1분위 보험급여가 여기에 3배가 각각 여기에 3배를 3배 이상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3배를 해주면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12만이라고 쳐도 36만이잖아. 그러면 얘는 압도적으로 늘어나죠. 근데 얘는 32만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A는 탈락이다. 그럼 뭐다? C가 뭐예요? 뭐가 될까요? 뇌혈관이라는 거죠. 그럼 C가 뇌혈관이니까 A는 뭐가 될까요? 암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이없게 자칫 실수하면은 틀려버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주어진 자료는 작아도 좀 뭐랄까 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를 유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3번 볼게요. 재정 지출에 대한 자료이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금액과 GDP 대비 비율을 이제 나타냈고, 재정 지출 중에서 5대 분야 재정 지출 비중을 나타냈는데, 이 전체 재정 지출에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예산이 연도별로 이만큼 되더라 라는 자료이고, 주어진 자료는 단순했어요. 1번 볼게요. 2015에서 20의 환경 분야 지출 금액은 매년 증가하냐? 라고 물었는데, 한 개의 연도만 빼고 다 2.4죠. 일단 증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17년에 전년 대비 5천, 아까 이제 100만 달러 생략하고 5천 정도 이제 감소를 했어요. 근데 얘는 퍼센티지는 그대로죠. 그러면 뭡니까? 17년은 전년 대비 감소합니다. 근데 여기서 매년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다 라는 거죠. 사실 의외로 굉장히 쉽게 나왔네요. 1번이 정답이 포진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2번하고 3번 정도로 한번 해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2번 보면 2020년에 교육 분야의 재정 지출 분야, 여기 13년 안전 분야 재정 지출의 4배 이상, 일단 4배를 곱해줘요. 그러면 14.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 분야의 예산은 뭐였지? 48만 7천인데 그냥 487.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네, 교육 분야를 2020년 614. 근데 이건 자세히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퍼센트지도 크고 이거 금액도 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4배 이상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2020년 GDP는 2013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이 3번 문제가 가장 복병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2020년 GDP는 어떻게 구하지? 얘를 이거로 나누면 되겠죠. 왜? GDP 대비 재정 지출, 그게 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GDP를 구하려면 얘를 넘기고 얘를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럼 614 32 이게 2020년, 2013년 보죠. 13년은 34.9%인데 35로 보고 487이었어요. 그냥 487로 봅시다. 48만 7천을. 자, 이건 좀 약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볼게요. 자, 이걸 그럼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냐? 487, 즉 2013년을 여기다가 놔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계산 팁이랄 건 없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이걸 나눠서 언제 계산해? 나누고 계산을 해서 얘 30%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35를 넘겨요.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32분의 35는 뭐야? 1 플러스 32분의 3이지. 근데 이거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얘는 10% 미만이야. 왜? 30분의 3이 10%인데 32분의 3은 얘보다 당연히 작으니까.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1.1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넘어가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다 1.1을 곱하면 되겠지. 근데 1.1을 곱할 때 또 이거 하지 마세요. 뭐 614 곱하기 1.1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얘의 10%는 뭔데? 61.4 이 정도는 암산 되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를 더하면 뭐가 되지? 675. 뭐 애누리 쳐줘도 그냥 676 정도 되겠지. 26의 제곱.
자, 이건 676인데 얘도 그냥 이제 30% 넘는지 안 넘는지 판단하면 되는데 이것도 어려울 거 없어요. 얘를 그냥 500으로 두세요. 얘 500에 30%는 뭔데? 150. 둘이 더해봐. 650이지. 근데 650보다 26이 크고 사실상 500보다 13이 작은 얘의 30%는 500의 30%인 150보다 작다는 거죠. 그 말은 30% 이상 증가했다는 게 더욱 자명해지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3번도 옳은 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5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갑공장 A에서 C 제품의 생산량과 분량 품수를 나타냈고 또 옳지 않은 것을 고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그러니까 2번, 3번에 이어서 4번도 주어진 자료는 굉장히 단순하고 함정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단순한 문제들이 오히려 실수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주어진 자료는 단순해도 선지에서 시간을 오래 걸리고 생각 포인트를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2018년인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018년 빠르게 보면 2017년, 18년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왠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느낌이 확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좀 이제 피셋이 약간 좀 경향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거 정확하게 그냥 정확한 건 아니고 NCS 그거 뭐 국가직무능력 표준 거기서 이제 그 수리 영역에서 응용 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전형적인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불량률이 가장 낮은 제품이 C라고 했는데 불량률은 생산량분의 불량품수 즉 가장 작은 거 찾으라는 거지. 얘는 8%, 58에 40이니까 얘는 1번은 맞죠. 근데 1번에서 답을 줄 리가 없지. 자, 2번 제품별 생산량은 변동이 없고 불량품수가 제품별로 자 100%씩 증가한다. 헷갈리지 마세요. 2배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수율은 82%다. 무슨 소리냐면 수율을 볼게요. 전체 생산량이 여러분 1만 개였죠. 그래서 전체 생산량 1만 개에서 불량품수 900을 빼주면 당연히 생산량에서 900개를 빼주면 9100이 되겠지. 그럼 뭐야? 예. 네, 맞네요. 뭐. 자, 그러면 9100이니까 일반분의 9100은 뭐지? 91%. 오케이. 근데 생산량은 변함이 없고 제품별로 2배, 즉 얘가 2배가 됐다는 거잖아. 1800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럼 뭡니까? 수율이 2배가 됐다는 거니까 자, 100에서 뭘 빼야 91%가 되지? 9%. 얘 2배 하면 뭔데? 18%. 그럼 100에서 18을 빼주면 82. 맞죠? 자, 3번 볼게요. 불량률. 우리가 구했던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얘는 변동이 없대요. 생산량이 제품별로 100%씩. 자, 여러분 이거 뭡니까? 얘네들이 또 2배씩 증가한다는 거지. 4천, 6천, 1만.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계산하라고 낸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이 동일하잖아. 얘네들이 2배 늘어나면 얘네도 2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왜? 2,000개의 10%는 뭔데? 암산. 하나, 둘, 셋, 200개. 4,000개의 10%는 뭔데? 하나, 둘, 셋, 400. 2배 됐죠. 사실상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볼 게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여러분 10분의 2가 뭐야? 5분의 1 아니야? 각각 2배 된 거잖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볼 것도 없이 동일한 게 판별이 됩니다. 이거 볼게요. 생산량은 변동이 없고요. 제 불량품 수가 제품별로 300, 그러니까 100개씩 늘어나니까 300개가 증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에요.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불량품이 늘어났다는 거는 정상품이 300개 줄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겠죠. 자, 그럼 전체 수요를 아까 구해놨던 게 몇 프로였어? 91%였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300개가 늘어났어요. 불량품이. 자, 그러면 1만 분의 300은 뭡니까? 3% 아닙니까? 3%. 자, 그러면 91%에서 3% 포인트를 빼주면 뭐가 되지? 88%가 되지. 그래서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악랄하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불량률 변동은 없고 18%는 변동이 없고 제품별로 생산량이 1000개씩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1000개, 1000개, 1000개. 그럼 얘는 13,0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수율은 기존과 동일할까요? 틀립니다. 왜냐? 왜 틀리냐면 만약에 여러분 얘네들이 생산량이 1000개, 1000개, 1000개 혹은 2000, 2000, 2000 혹은 3000, 3000, 3000 혹은 5000, 5000, 5000이었으면 맞아요. 왜? 증가율이 똑같으니까. 증가량이 같다고 해서 증가율까지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1000 증가하면 50% 증가하고 얘는 3분의 1이지 33%, 얘는 5분의 1이지 20%. 틀립니다. 자, 어쨌든 얘는 자세히 계산할 필요가 없어. 자세히 계산해도 틀린 게 나와. 근데 전체 수율은 기존과 동일하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길 바래요. 함정이었습니다. 5번 볼게요. 5번은 갑국의 그 2013년 그러니까 2019년 20년 대학 교원 유형별 강의 담당 합점 현황에 대한 발음이 좀 안 되네요.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담당 학점 현황. 좀 날씨가 어둡네요. 지금 이게 지금 밤이 아닌데. 기억 보죠. 전체 대학의 전임 교원 담당 학점 비율은 비전임 교원 담당 학점 비율의 2배 이상이다. 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전체 교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비전임은 여기 있고요. 비전임은. 얘 2배 하면 66.6이니까 2배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옳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2020년에 전체 대학의 전임교원 담당 학점은 전년 대비 1.1% 줄어들었다. 자, 전임교원 여기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47만 6천, 47만 9천. 틀렸어요. 이게 왜 함정이냐면, 얘를 그냥 볼 거 없이 비율이니까 얘로 봐도 되겠지? 라는 함정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줄었거든. 비율이. 1.1? 그것도 1.1%도 아니야. 1.1% 포인트입니다. 아주 기본 전형적인 함정 포인트라서 여기에 낚이면 안 되죠. 진짜로 위험합니다. 여기에 낚이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럼 니은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답이 나와버리는데? 뭐지? 좀 그러네요. 자, 일단 리을 한번 볼게요. 자, 19년 대비 20년에 증가한 비전임 교원 담당 학점은 비수도권이 수도권 대학의 2배 미만이다 라고 했어요. 일단 비전임 교원 담당 학점을 보겠습니다. 얘는 대략 2,000으로 보면 한 4,500 정도 증가했다고 칠게요. 얘는 얼마 정도 증가했죠, 여러분? 6,000에다가 한 9,000? 9,000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여기다 6,000을 더해주고, 진짜 악랄하다. 이게 정확하게 8,900이네요. 그럼 얘랑 대충 4,500 정도 되니까 2배 미만이 아슬아슬하지만 2배 미만이 성립이 되겠죠. 사실상 이제 이거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선지가 여기 답이 나오니까 이걸 안 보고 넘어갔으면 진짜 현명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봤다면 여기서 괜히 계산 실수를 해서 이거 답이 아닌데 그럼 다른 거에 답이 있지 않을까? 다시 살펴보자. 이런 식의 매너리즘에 좀 빠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귿은 뭐죠? 사립대학의 경우 비전임 교원 담당 학점 중 강사 담당 학점의 비율이 19년, 20년의 차이는 10% 진짜 많이 물어보네요. 좀 짜증나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만들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난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볼게요. 얘는 176으로 끊고 얘는 105로 끊겠습니다. 얘는 166, 78. 자, 이건데 여러분,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계산을 하냐면은 얘 60% 곱해볼게요. 그러면 102, 105.6 정도니까 얘는 60%에 약간 못 미치는구나. 59. 몇 프로 정도 되겠구나. 여기까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얘 볼게요. 얘는 여러분 여기다 곱하기 2 해볼게요. 그럼 뭐죠? 156이 됩니다. 얘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죠. 그럼 얘는 뭐지? 50% 미만. 자, 그러면 50% 미만이고 얘 60%에 가면 뭐예요? 10%포인트 초과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얘가 50%에 간당간당한 것도 아니야. 한 48%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47, 8? 그럼 얘는 지금 60%에 거의 육박하니까. 왜? 얘 60% 곱하면 102에다가 66에 3.6, 105.6, 105. 비슷하잖아요. 얘는 한 59.5, 막 이렇게 될 거니까 10%포인트를 초과한다는 거는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가장 그 보고서 유형 중에서 가장 쉬운 유형이에요. 사용되지 않은 자료. 이게 가장 쉬운 유형이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요즘 까다롭게 좀 어렵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세계 전기차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2005년 1.2, 그러니까 120만 대에 머물던 게
2억 5천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거겠죠. 여기 1.2가 있고 250만 대를 넘으니까 252.8이니까. 자, 국내 역시 빠른 것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고요. 자, 친환경 로드맵, 보급 로드맵에 따르면 산업 수요 대비 비중이 0.2였던 전기차는 뭐 어쩌고저쩌고. 자, 산업 수요 대비 전기차 비중 쓰였죠. 자, 그 다음에 전기차가 빠른 기간 내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자, 보조금, 실구매가, 내연동급, 뭐 우리나라의 소비자 뭐 어쩌고저쩌고 지역별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지역별 보조금. 왜냐하면 2019년 3월 기준이라고 했는데 2019년 3월에 자료를 주었으니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인프라의 확충은 뭐 이 주유소 대비 80% 수준인데 얘는 나와 있다고 해서 공용 충전기 현황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얘가 정답이고 얘를 안 봤었죠. 얘를 한번 볼게요. 얘 어딨지? 여기 있네요. 2020년에 500만 대에 못 미치던 전 세계 전기차 연간 판매량이 2030년도엔 2천만 대를 넘을 것이다. 자, 이걸 보면 되겠죠. 전기차 연간 판매량의 비중과 국가별 전망인데, 특이하게도 원래 여기가 100만 대를 주고 뭐 몇백만 대 치고 여기가 비중으로 이렇게 보통 나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아마 헷갈리려고 퍼센트 먼저 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거 다 더하면 뭡니까? 5.0이 안 돼요. 그 말은 500만 대 미만이란 소리고, 얘를 다 더하면 뭡니까? 뭐 3, 4, 뭐 한 9, 19, 뭐 이 정도 되니까 19가 아니라 20을 넘겠네요. 20을 넘으면 뭐죠? 20, 100만은 뭐죠? 2천만이죠. 얘도 쓰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 구도 좀 조정하겠습니다. 자, 7번. 모집 정원 접수 인원 경쟁률, 그 다음에 전년도 경쟁률이 나와 있어요. 중등교사, 중학교 선생님, 임용고시에 대한 뭐 자료이고 옳은 것을 고려합니다. 자, 경쟁률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모집 정원분의 접수 인원이 되겠죠. 기억 보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경쟁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과목 수는 상승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빵꾸 뚫린 거 제외하고 하락한 거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얘도 동그라미 칠 뻔했어. 1, 2, 3, 4, 5, 6, 7, 8, 9. 일단 9개를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 몇 과목이죠? 3, 6, 9, 12, 15, 18. 자, 여러분 18이죠. 자, 그러면, 이게 빵꾸가 뚫린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전년도 경쟁률이 나와 있는 거 하나만 보면 체크가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얘 볼게요. 지리. 자, 모집분에 이거 하면 여러분 뭐가 되지? 자, 6 하면 900이 되지. 900을 빼주면 얘가 뭐가 남아? 147이 되지. 그럼 얘 거의 육박하지 않아요? 7에 육박하지 않아요? 왜냐면 147분의 150은 거의 1과 다름없잖아. 그러면 적어도 6.83보단 큽니다. 그럼 얘는 증가했다는 거죠? 전년 대비? 전년 대비 하락한 거를 원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볼 필요 없이 여러분, 얘 볼 필요 없이 여기 하나가 늘어났어. 그 말은 뭐죠? 이미가 아니고,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자, 지리가 7에 육박하잖아요. 그럼 얘는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일단 얘는 상승을 해주고, 하나만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를 한번 봐주도록 할게요. 자, 얘를 보면 여러분 10이 됩니까? 얘 10 곱하면 1590이죠. 접수 인원은 1535니까 얘는 경쟁률이 10 미만이 됩니다. 그럼 얘는 뭡니까? 하락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하락한 과목 수 저희가 카운팅을 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였죠. 얘까지 추가되면 일단 10개가 추가가 돼요. 자, 그럼 나머지 과목은 몇 개예요? 8개죠. 얘네가 아무리 많이 해도 상승이 8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하락한 과목 수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옳고요. 니은 보면 2021학년도 경쟁률 상위 3과목과 접수 인원 상위 3과목을 일치한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눈에 띄게 경쟁률이 커 보이는 애들이 여기 있어요. 출제위원들이 아마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여기서 보라고. 나머지 중에서 얘를 넘는 거 없어요. 이거 계산 대충 해봐도. 자, 음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이 좀 넘을 수 있으려나? 음악은 얘 200이죠.
2600 안 되지. 그 결국에 한 13 가까이 될 거예요. 13대 1, 뭐 이 정도. 어쨌든 그럼 얘네 셋만 보면 되는데, 접수 인원도 얘네 셋이 으뜸인가 보겠습니다. 했는데, 아니죠. 접수 인원, 상위 세 과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 3번 중에 답이 나올 거고, 저는, 뭘 보죠? 어떤 걸 볼까요? 리을을 보겠습니다. 리을이 좀 더 까다로워 보이니까. 2021학년도 과목별 모집 정원 수는 수학이 영어보다 많다, 적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죠? 모집 정원은 접수 인원을 경쟁률로 나누면 되겠죠. 이거 나누기 이거, 이거 나누기 이거. 나는 얘를 4, 2, 3으로 끊겠습니다. 경쟁률은 15.91을 그냥 159로 끊을게요. 수학은요, 125, 4, 4, 5로 끊겠습니다. 아니, 이게 더 쉬웠네. 분자 커지고 분모 작아지니까 얘가 커지겠죠. 얘가 누군데? 4, 4, 5가. 수학이죠. 그래서 수학이 영어보다 많다.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얘는 틀리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호구 총수에 따른 17세기 후반 현종에서 숙종사의 5개 조사연도의 호구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 보죠. 호당구, 호분의 구는 모든 조사 연도마다 각각 3명 이상이냐? 라고 물었어요. 보죠. 자, 얘 3명 이상이 곱하기 해보면 400만 안 되죠. 얘도 그렇고요. 이건 쉽네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 현종 13년 이후 직전 조사 연도 대비 호 증가율이 가장 큰 조사 연도는 왕조, 호구 모두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왕조에서 가장 많이 증가율이 높아 보이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여기 아닐까요? 123에서 154. 31 정도 증가했으니까 한 25% 정도 증가하지 않았을까요? 나머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없어요. 얘는 오히려 감소했고, 현종 13년은 없잖아요. 그럼 호도 마찬가지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맞지 않나요? 여기서 5만 증가한 거면 몇 프로야? 한 10%도 안 되죠? 5%도 안 되네. 근데 여기 보세요. 거의 30만 가까이 증가를 했죠, 여러분. 얘도 여기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니은도 옳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선지를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얘가 정답이 돼버리네. 좀 어이가 없는데. 자, 그럼 난 리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틀렸다는 거겠지. 자, 조선왕조실록 호구 총수 간의 호의 차이가 가장 큰 조사 연도는 구의 차이도 가장 크다. 자, 그럼 일단 호의 차이가 가장 큰 연도를 찾아보겠습니다. 현종 14, 이게 좀 박빙인 것 같은데, 현종 14년을 보면 7천, 한 4만 정도 됩니까? 그럼 숙종 25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의 차이도 가장 큰지를 보면 되겠죠? 자, 577만 4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위에 보면 벌써 10만을 넘어요, 차이가. 따라서 리을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문제도 주어진 자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선지에서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문제 자체가 어렵다고 잘못 말했는데, 선지에서 물어보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자, 볼게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제가 이걸 누차 강조해드리는 말씀은 왜 이런 말을 지금 하냐면은 앞으로의 추세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주어진 자료는 단순하게, 하지만 거기 안에 함정과 선지에서 좀 너를 괴롭히겠다 이런 의미로 대충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34세 이하 팔로워는 45세 이상 팔로워의 3배 이상이다. 자, 비중으로 들어갑니다. 왜? 합이 100이니까. 34세 61%. 얘만 보면 되죠. 35에 44. 얘네들이 나오면 79%. 그럼 나머지는 몇 프로? 21%. 자, 21에 3배 곱하면 여러분 63. 3배가 안 되죠. 1번에서 정답을 줄 리가 없습니다. 자, 이거 보죠. 2번. 서울에 거주하는 34세 이하 팔로워는 3,000명 이상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34세 이하 팔로워는 61%입니다. 그럼 여러분, 34세를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애들이 몇 프로? 그렇지, 39%. 자, 25,000명이죠, 팔로워가. 39% 해줘요.
근데 이거를 뭐 30% 해주고 9%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지 마시고 얘를 40%로 보는 거야, 이렇게. 그게 쉽잖아. 1만 명. 얘 1% 쉽잖아요. 그냥 공을 두 개 쥐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250명. 이런 식으로. 그럼 뭐야? 9,750명이죠. 자, 여러분, 그럼 무슨 뜻이냐면 34세가 아닌 팔로워가 9,750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 지역이 13,226이죠. 여기서 얘네 그 34세 이하가 아닌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극단적으로 그럼 아무리 못해도 그 남은 인원은 뭐지? 34세 이하에 속한다라는 거죠. 최소 교집합입니다. 자, 그럼 이거 빼주세요. 이거 빼는 것도 쉽죠? 3, 2, 26에다가 250명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 자세히 계산할 필요는 없었는데. 어쨌든 3,000명 이상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최소 교집합 문제예요. 뭐 원래는 이런 거 있죠. 뭐 A 플러스 B는 빼기 뭐야? 뭐 전체 집합을 뭐 U로 하든지 N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거나 그다음에 비교잣대가 3개가 있으면 여기서 빼기 2N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그 기본서 수험서에서는 가르치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굳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요, 여러분, 이 최소 교집합이 어떻게 생긴지 개념을 이해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거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개념조차도 모르고 막연하게 이 공식 써먹자라고 해서 진짜 거의 뭐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처럼 그렇게 습관대로 들어가면 이거 최소 교집합 이거 적용 못해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최소 교집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아신 분들은 이것도 이해가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걸 써서 시간을 뭐 몇 초 단축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어찌됐건 2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4번과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3번 빼고 다 보는 건데 자, 일단 4번 보죠. 팔로워 중 10% 이상이 여러분 기타 지역에 거주한다고 할게요.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몇 명 이상이다 몇 명 이하이다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주어진 값을 최대값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팔로워 지역 즉 이 기타 지역의 10%가 거주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750명 이하라고 했죠, 울산이. 그럼 울산도 퍼센트주로 바꿔요. 25,000에 750 몇 프로예요? 3%입니다. 어떻게 바로 빨리 나오냐? 25 곱하기 3을 이용하는 겁니다. 얘는 75가 되겠죠? 자릿수는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 즉 울산은 여러분 3%가 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 나머지가 87%가 된다는 거 아니야? 100%가 되려면? 자, 그러면 여러분 25,000에 87%는 뭔데? 이거잖아요. 이것도 그 제곱수 막 이런 표현을 좀 알아두면 굉장히 편하긴 한데 얘 22,500이 나옵니다. 얘는 750명이 나오고요. 그럼 빼주면 21,750명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21,750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일단 큼지막한 것부터 더해 줍시다. 2,000, 1,000, 1,000, 1,000, 3,000, 5,000, 18,000. 자, 226, 147 더하면 3, 7, 3. 자, 989, 839. 얘네들이 남았는데 얘네들이 골치 아프죠? 자, 이제 얘네끼리 이렇게 아니다. 그냥 다 더해주자. 4, 5, 1, 2. 이거는 뭐죠? 1700에다가 110을 더하면 1810. 둘이 더하면 1800 몇이 될까요? 1828. 이거 둘이 더하면 2340. 자, 그러면 대충 2340명이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계산을 뭔가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이게 나오는 게 맞나 싶네요. 3000. 아,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그 큼지막한 거 더할 때 얘를 더해서 5000이라고 했죠. 6000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다가 1000만 더해주면 되는 거지. 21, 그렇지. 340. 자, 여러분 보세요. 21340이 나왔어. 근데 우리가 아까 몇을 구해야 된다고 했지? 21750을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 말은 750명에 못 미친다는 거는 뭐죠? 울산은 750명 이하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지금 400명 차이가 나죠. 그거만큼 더 울산은 많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거 볼게요.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팔로워 수는 변동이 없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팔로워만 각각 100명이 증가한다. 몇 개? 700명. 그러면 광주에 거주하는 팔로워는 전체 팔로워의 5% 이상이다.
자, 광주만 보죠. 1271. 나 이거 계산할 수 있어. 곱하기 5 했어. 1250이야. 오케이. 이거 5% 맞아. 얘가 정답이냐 하면 큰일 납니다. 왜? 얘네가 700명이 올라갔으면 얘도 700명이 올라가야지. 그러면 25,700이 되고 1271이 됩니다. 얘 5% 뭐죠? 1250에다가 700명의 5% 계산하기 쉽잖아요. 9구단 7, 5, 35 둘이 더하면 1, 2, 8, 5 1, 2, 8, 5는 1, 2, 7, 1을 넘는다 안 넘는다? 넘는다. 그 말인즉슨 무슨 뜻? 5% 미만.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어진 자료는 단순해도 굉장히 물어보는 것도 지금 복잡하고 까다로운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문제가 약간 이랬던 것 같습니다. 11번 볼게요. 10번 볼게요. 10번. 자, 성인 A에서 F의 뭐 일일 영양소 섭취량을 지금 나타냈는데 부합하는 남성, 여성을 바르게 나타난 걸 찾아라 라고 하고요. 탄단지 나와 있고 여기 에너지 섭취량은 1g당 4, 단백질 4, 지방 9로 나뉘어 있어요. 손실되는 에너지 없고 한 명씩 존재한다고 해요. 자, 보겠습니다. 55에서 65를 탄수화물로, 7에서 20을 단백질로, 15에서 30을 지방으로. 이거 함정이었죠. 범위의 함정이었죠. 약간 부등식 문제랑 비슷한데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2600에서 2800, 성인 여성이 1900에서 2100. 자, 그러면 남성을 기준으로 볼게요. 탄수화물 기준으로 허용치의 최소 최대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55%를 했지. 최소값. 여기 이거 곱하기 이게 최소값이 되겠죠. 이거 곱하기 이게 최소값이 될 리는 없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50% 뭐야? 1300. 거기다 130 더해. 1430. 최대값은 뭐예요? 얘랑 얘가 되겠죠. 자, 2800에 60 곱해봅시다. 262, 1680. 2800의 5% 뭐죠? 10%인 280의 절반이 되겠죠. 1820. 자, 7에 20이라고 했죠. 그럼 26 곱하기 2600 곱하기 7 하면 되겠다. 그죠? 27에 14 뭐가 돼요? 그 다음에 6, 7에 42 182 칼로리예요. 칼로리는 생략. 20%는 얘 곱하기 20%를 해야 최대값이 되겠죠. 상한을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방은 15에서 3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15%가 뭐죠? 1300. 그러니까 잠깐만. 1300이래. 10%가 260. 거기에 5%가 130. 즉 39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800에 30% 뭐예요? 840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자, 여자 일단 볼게요. 자, 일단 이걸 구해줘야 되니까. 자, 55%면 이거 뭐, 이거 빠르게 가겠습니다. 950. 재난 문자 와가지고 또 끊어졌네요. 아유, 참 아쉽습니다. 다시 갈게요.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탄수화물, 여자는 뭡니까? 55%죠. 여자는 이제 성인 여성이 여기에 55%가 최소값이 되겠죠? 자, 그럼 뭐야? 950 더하기 95가 되는 거잖아. 그럼 1045가 되겠네. 최대 맥스는 2100이니까 여기 60%를 곱해주면 뭐가 되죠? 1260 칼로리. 거기다가 이 5%는 105 칼로리니까 1365가 되겠네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7에 20인데 19 곱하기 7은 뭐가 될까요? 19 곱하기 7은 63. 즉 133 칼로리가 되겠나요? 오케이. 자, 20%는 뭐예요? 여기 20%니까 420이 되겠죠? 여기까지. 자, 지방 갈게요. 15%. 얘의 15%는 뭐죠? 190 더하기 95. 285가 되겠네요. 2100에 30%는 630. 오케이. 여기까지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E만 볼게요. A부터. 탄수화물이 375g입니다. 여기다 곱하기 4를 했을 때 1400. 자, 그러면 충족하나요? 안 하나요? 1430이 최소값이니까 충족을 안 해. 자, B랑 E를 볼게요. B는 탄수화물이 500g이에요. 많이도 먹었네. 5 곱하기 4 하면 2000이죠. 범위를 벗어납니다. 자, 그럼 E는 계산할 필요가 없지. 얘가 맞겠지, 당연히 선지를 보면. 자, 여러분, 그럼 CF만 여성은 구하면 됩니다. 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성인을. 자, 그럼 C 탄수화물 얘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얘 탄수화물이 너무 적잖아. 이것도 약간 좀 스킬이라면 스킬일 수 있는데 숫자가 적어 보이는 애들부터 접근을 하는 거지. 탄수화물이 200이면 2, 4, 800. 근데 탄수화물 여자의 최소값은 1045. 얘는 탈락이라는 소리입니다. C는 합격이라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C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2024년 예상 매출액 상위 10개 제약사의 2018년, 24년 매출액의 자료이고 옳은 거를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조심하실 게 이 기업을 나열한 순위, 이게는 2024년 기준 매출액 순위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게 일단 조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2024년은 심지어 또 예상 매출액이라고 하네요. 자, 볼게요. 2018년 매출액 상위 10개 제약사의 2018년 매출액 합은 3,700억 달러 이상이다. 사실상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이것도 또 단순합니다. 하지만 선지에서 물어보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약간 생각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만 그런 선지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2018년 순위를 구해야겠지. 2018년 얘는 변화 없으니까 1, 얘는 뭐야? 3, 얘는 뭐야? 2, 4, 5, 6. 얘네들은 볼 필요가 없어. 10이 바뀌니까. 얘는 뭐야? 얘를 봅시다. 10. 자, 여러분 그러면 2018년도에 매출액 기준 1, 2, 3, 4, 5, 6이랑 7, 8, 9는 일단 모르고요. 10위까지는 구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 10위가요. 매출액이 321입니다. 그 말은 최소값은 뭐예요? 9위부터 1위 모두 321보다 커야 된다라는 소리가 아닐까요? 자, 그럼 321 곱하기 10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3210.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만 살펴볼게요. 차이값을 보는 거지. 자, 얘는 30이 많아. 얘는 50 정도가 많아. 얘는 한 70 정도가 많아. 얘는 120 정도가 많아. 얘는 110 정도가 많아. 얘는 뭐예요? 130 정도가 많아. 이걸 다 더해보겠습니다. 240, 360. 그 다음에 이거 더하면 460, 510이 되죠, 여러분. 그 둘이 더해볼게요. 3720. 대충 잡아도 3720이 나와요. 그치만 7, 8, 9위의 순위의 매출액은 모르는 거죠. 나는 그냥 321이라고 최소값을 정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7, 8, 9 엄밀히 말하면 7, 8, 9위의 매출액을 321로 정했다는 거지. 왜? 나머지 321에서 큰 부분들은 내가 여기서 가감을 해줬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7, 8, 9가 321이라는 가정은 가장 최소의 경우를 따진 거죠. 그럼 아무리 못해도 얘를 넘어선다, 안 선다, 넘어선다. 기업은 옳다라는 겁니다. 자, 2024년 매출액 상위 10개 제약사 중에서 2018년 대비 24년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타케다이고 가장 적게 증가한 기업은 로체이다라고 했어요. 자, 타케다 볼게요. 자, 여러분 증가율이 아니라 증가량입니다.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타케다를 보면 174, 323, 즉 150 정도 증가를 했겠죠.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는 149 증가. 오케이, 어쨌든 140, 150이죠. 자, 그러면 가장 적게 증가한 건 로체라고 했습니다. 로체는 여러분 11 정도 증가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 상위 10개 제약사 중에서 타케다보다 많이 증가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로체보다 더 적게 증가한 기업이 없습니다. 뭐 화이자나 존슨앤존스나 뭐 다 산오피 뭐 여기 다 보면 없어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없고. 자, 그럼 니은 옳다라고 볼 수 있고. 답인데? 자, 여러분 나는 디귿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매출액 상위 10개 제약사의 매출액 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가 18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2024에 18을 비교하는 건 아시겠지만 2018년을 비교할 때 뭐랄까요? 2018년 상위 10개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기업을 2018년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 이 기업의 변화는 없다. 오케이.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자, 이거 41로 보고 얘 34로 봐. 7 정도 증가하죠? 그럼 얘는 한 20% 이상 증가를 했겠네. 얘 보죠. 118로 보고 얘 83으로 봐. 17, 35 증가를 했네. 근데 여러분 대충 봐도 얘 40% 이상 증가한다? 왜냐면 40% 곱하면 84, 32가 되니까. 그럼 대충 뭐예요?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보다 작아? 크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얘는 뭔데? 2018년. 2024년이 18년보다 크다라는 말은 그렇죠. 틀렸습니다. 자, 그럼 얘도 틀렸겠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 13 볼게요. 12, 13도 굉장히 아리송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12, 13 일단 읽어볼게요. 2010과 20에
구획별 토지 이용 유형의 현황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자, 갑극은 36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토지 면적은 동일하고요. 토지 면적을 따지는 건 아니라 개수를 따지는 거겠죠. 자, 도시, 산림, 농지, 수계, 나지 5개의 유형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소리고 여기 이거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막노동입니다. 방법 없고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2010년 대비 20년 토지 이용 유형별 토지 면적 증감량은 가장 큰 유형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연병을 떴는데 일단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2010년 거를 숫자를 그냥 여기다 쓸게요. 깔끔하게. 자, 10년, 20년. 자, 근데 내가 여기다 쓰려는 이유는 도시, 수계, 산림, 농지, 나지를 헷갈리지 말라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도시 몇 개야? 6개. 물 표시. 이거 뭐야? 수자원. 7개. 산림 표시. 몇 개? 1, 2, 3, 4, 8개. 농지 표시. 자, 농지가 몇 개 있습니까? 이거 벼. 7개. 그렇죠? 7개. 이거 50원짜리 거기 있는 거 아닌가? 아무튼. 나지는 몇 개입니까? 8개 맞나요? 오케이, 8개. 좋아. 얘가 10년이고, 20년도 보겠습니다. 도시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도시가 12개로 증가를 했네. 수계는 물 표시, 물방울 6개, 산림은 7개. 그 다음에 이제 농지는 몇 개? 1, 2, 3, 6, 7. 그 다음에 나지는 4개. 자, 여러분 여기서 증감량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할게요. 증감량을 표시할 때 증감량 혹은 증감률 플러스 마이너스 혼용 표기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할 때는 모두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증감량이 7, 마이너스 6, 뭐 5 이렇게 되면 얘네들의 증감량이 가장 큰 것을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다 절대값을 씌워서 7, 6, 5 이 상태로 비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증감량이 가장 큰 건 뭡니까? 당연히 도시가 되겠죠. 6. 두 번째로 큰 건 뭡니까? 자, 여기서 마이너스 4가 감소하니까 즉 4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4와 6의 증가의 비율을 보면 4분의 2가 되고 얘는 뭐죠? 정확하게 50%입니다. 그러면 1.5배 이상이 그렇지. 맞지? 역시나 1번에서 정답을 줄 리가 없지. 자, 2번 볼게요. 2010년에 산림 구획 중에서 산림이 아닌 구획의 토지 면적은 2010년 농지가 아닌 구획 중 2020년 농지인 구획의 토지 면적보다 작다. 사실상 2번 물어보는 거는 거의 초등학교 문제집에서 나올 수준의 그 물어보는 그 수준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거를 또 여기였는데 아닌 애들을 이렇게 헤아리고 실전에서 시험에서 하면은 이거는 난이도는 갑자기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일단 산림 구획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겠죠. 여기서 산림이 아닌 거를 찾으래요. 즉 여기서 산림이 반대로 된 애들이, 그러니까 산림이 아닌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010년도 여러분 농지가 아닌 구획 중, 이 벼가 아닌 구획 중에서 2020년 농지가 된 구획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2010년도 이 농지가 아니었죠. 그렇죠? 얘는 농지 맞고요. 얘 농지였습니까? 맞죠, 여러분?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여기. 총 4개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맞습니까? 4가 3보다 크니까 작다. 옳은 보기가 됩니다. 자, 4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거 그냥 그림 맞추기예요. 틀린 그림 찾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다. 그거 잘하시는 분들 잘하겠다. 자, 2010년에 전체 나지 구획 중에서 일부 구획은 도시, 농지, 산림이 되었대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농지 하나 됐고요. 도시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산림. 그쵸, 산림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나지 구역에서. 그러니까 얘도 옳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IQ 테스트 문제 같네요. 전형적인 멘사 스타일. 저도 예전에 멘사 테스트를 봤었는데 아무튼 기억이 납니다. 13번 볼게요. AB 지역의 2020년 6월에서 10월 돼지열병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이고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주어진 자료는 그냥 A와 B의 돼지열병 발생 현황을 나타냈구나. 그리고 주어진 자료도 단순하고 각주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 보이는구나 하는데 까보면 실상 아니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사육두수는 B가 A보다 많다. 자, 사육두수는 어떻게 구하지? 2020년 6월 두수. 여기를 사육두수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사육두수를 구하려면 이거를 이용해야겠죠. 발병률분의 발병두수. 발병률분의 발병두수. 근데 여기 발병두수가 안 나와 있어. 그럼 이걸 이동해야지. 폐사율분의 폐사두수. 그럼 뭐야?
폐사가 20이고 110%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발병 두수가 200이란 소리죠. 자, 그러면 사육 두수는 발병 두수를 발병률로 나눠라. 그럼 얘 2만 마리가 2만 두가 되겠네요. 얘도 그런 의미에서 얘는 이거 둘 다 구해줬으니까 바로. 자, 그럼 6% 나누면 얘 뭐가 되지? 아, 잠깐만. 6%가 아니라 사육 두수는 발병 두수로. 아, 얘는 뭐 이거 구할 필요가 없었네요. 얘 1만 두. 여러분 그냥 저는 말이라고 할게요. 뭐 두가 뭐야? 자, 그럼 사육마리는 B가 A보다 많습니까? 틀렸습니다. 1만 마리 A가 더 많죠. 자, 그다음에 전체 폐사 마리는 A 지역이 B 지역의 3배 이상이다. 자, 폐사가 A 지역은 400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폐사가. 그럼 뭐 어떻게 구해주면 되지? 2400에 2.5%.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2400에 10%는 구할 수 있잖아. 210. 바로 나오잖아. 0을 지워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2.5는 10%의 뭐? 4분의 1. 60이 되겠죠. 이게 숙달되면 암산이 되실 겁니다. 100, 170, 200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그럼 폐사두수는 A지역이 B지역보다 그렇죠. 2배 높습니다. 3배가 아니죠. 자, 전체 폐사율은 B지역이 A지역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자, 폐사율 볼게요. 이거는 뭐야? 전체 발병두수, 폐사율이 뭡니까? 발병두수분의 폐사두수죠. 자, 그러면 폐사율은 뭡니까? 얘 지금 29분의 1이죠. B지역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구해봅시다. 자, 발병두수. 어떻게 구해요? 폐사율을 이용하는 거죠. 발병두수는 폐사율을 이걸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800이 되지 않을까? 800에 2.5%는 20마리니까. 그럼 1000, 4000, 8000이 되나?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8000분의 400은 뭡니까? 20분의 1입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B지역이 높다는 거 틀렸고요. 진짜 고약하네요. 여기 이렇게 답을 배치시켜놨네. 자, B지역의 폐사두수가 가장 적은 달이 언제일까요? 9월달입니다. A지역의 발병두수는 전월 대비 발병두수가 2400에서 1600이면 여러분 800이 증가한 거죠. 정확하게 몇 프로? 그렇지, 50%. 틀렸다라는 거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은 어려운 거 그냥 하죠. 자, 전월 대비 11월 발병두수가 A지역은 100%는 여러분 2배, B지역은 몇 배? 5배. 5배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11월 달에 A, B는 뭐가 되지? 6,000. 얘는 3,000. 5배니까. 자, 그럼 발병률은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사육두수분의 발병두수가 되는 거지. A지역은 몇 마리? 2만 마리. 그 다음에 뭐야? B지역은 1만 마리. 30%? 30%. 동일합니다. 같다. 한목에 하려니까 저도 힘드네요, 이게 피셋은 푸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에너지가 장난이 아닌데, 저는 이거 말하면서 하니까 이게 진짜 솔직히 어리광 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보세요. 스스로.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아세안 3개국의 7개 지역별 외국 투자 기업의 지출 항목별 단가 및 보조금 지급 기준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각 기업의 월간 순지출액이 가장 작은 지역과 가장 큰 지역을 바르게 나열하여라. 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총 지출액에서 총 보조금을 빼는 건데, 보조금은 급여, 전력 사용료, 운송비로만 구성이 된다. 각 기업은 7개 지역의 각 10명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월간 전력 사용량은 1만 킬로와트시, 월간 4회 운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가장 작은 지역 여러분 마닐라, 자카르타만 나와 있네. 그럼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지. 우리는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 2개만 비교하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봅니다. 급여가 1인당 50달러 보조를 한다는 거죠. 1인당 월지급액 그럼 얼마가 될까요? 310에서 50을 빼주는 거죠. 그럼 260이 되겠습니다. 자, 10명 2600. 마닐라 보겠습니다. 자, 마닐라는 필리핀이죠, 여러분. 필리핀은 보조금이 없대요. 그럼 얘는 그냥 곱해요. 전기요금 보겠습니다. 보조금 없어요. 그러면 얘는 100kW시당 7이니까 1만을 사용한대죠. 한 달에. 그럼 뭐예요? 700. 자, 그다음에 마닐라를 볼게요. 마닐라는
10달러를 보조하니까 얘는 뭐예요? 2달러니까 200이 되는 거겠죠? 자, 운송비 보겠습니다. 50% 보조를 합니다. 50%. 그럼 얘는 4회, 즉 2배, 2회를 운송하는 것과 똑같아요. 2300에 곱하기 4회 운송하고 50%니까 2로 나누는 거는 어차피 그냥 2배 곱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쵸? 5600이 됩니다. 자, 마닐라는 뭡니까? 얘도 똑같죠. 그럼 얘는 같다는 거죠.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비교할게요. 자, 500 높고 300 높습니다. 그럼 누가 더 작아? 마닐라. 자,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 다낭 하노이만 보면 됩니다. 같은 지역이라 좋네요. 베트남. 같은 국가라서. 자, 급여. 베트남. 30달러. 똑같이 30을 빼줘. 그럼 얘는 190, 170 되니까 얘는 1900, 1700. 자, 전력 사용료 5달러죠. 14. 근데 여러분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 왜냐면 얘들 똑같을 테니까. 차이값만 보는 거지. 자, 운송비는 누가 더 높아? 얘가 좀 더 높습니다. 자, 필리핀은 뭐야? 베트남은 보조금 없어요. 자, 그럼 얘가 6이니까 4배 2400. 왜? 4회 운송하니까. 자, 그럼 누가 더 커? 다낭이 2200 더 크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낭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전형적인 그냥 상황 판단 영역 문제라고 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문제입니다. 상황 판단에 냈어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까다롭다.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논문 5개가 있는데 가불병 선호순위를 나타냈고 규칙에 근거해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선호순위는 1에서 5의 숫자로 나타나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선호가 당연히 높겠죠. 여기까지. 규칙을 이제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자, 중앙값은 뭐 2, 3, 4일 때 3을 나타내는 거고 2, 4일 때 2고요. 점수합이 가장 낮은 논문이 2편 이상이면 심사사 병의 선호가 더 높은 논문을 우수 그걸로 한다라고 했고요. 이것도 솔직히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저 심사위원이 너무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고약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차피 6을 LCM이라고 여러분 알아들으시나?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데 영어로 최소 공배수 6을 곱하면 여러분 1대 2대 3이잖아요. 그냥 1대 2대 3으로 해도 뭐 1, 2, 3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구체하게 6분의 1, 3분의 1, 2분의 1 그렇죠? 수험생의 입장에서 푸는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말을 대신 전해드린 거예요. 출제위원이 욕해도 상관없어요. 띠껍게 낸 건 맞잖아요. 1대 2대 3으로 이제 해서 점수의 합이 가장 낮은 논문을 구한다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고요. 일단은 평가 점수를 산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다가 좀 쓸게요, 여러분. 자, 일단은 나, 다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호 순위가 1인 심사자 수 이런 식으로 이제 1, 2, 3, 4, 5 논문으로 갈게요. 순서대로. 자, 그럼 볼게요. 이거 뭐야? 일단 구했습니다. 나와 볼게요. 중앙값을 일단 따져볼게요. 논문별 선호순위 합이 가장 작은 논문은 1점. 일단은 논문별 선호순위의 합을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바꿔줘야겠죠? 이걸 이제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가장 값이 큰 거는 1점, 나머지는 2점을 주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나는 뭐냐면 가장 작은 거는 1점.
이것도 똑같네요. 그 다음에 다는 뭐냐면 선호순위의 합이 가장 작은 놈은 얘가 되겠죠, 여러분. 얘 빼고 나머지는 2점이 되겠죠. 자, 일단 이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모를 이렇게 친 부분을. 자, 그럼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 이 우수 논문 선정 방식에 따라 기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정 방식 A에 따르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될 확률이 가장 높은 논문은 원이다라고 했는데, 자, 평가 선정 방식 가나다 중 한 가지만을 활용하는데,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각 선정 방식이 활용될 확률은 동일하다. 그게 뭐냐면, 이 논문 1, 2, 3, 4, 5잖아요. 여기서 선정될 확률이 33%, 33%, 33% 동일하다는 뜻이지. 자, 그럼 뭐예요? 가장 낮은 게 벌써 얘는 1점이 2개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얘는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없고. 그럼 논문 1이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정 방식 B에 따르면 우수 논문은 2라고 했어요. 자, 가나다에서 도출된 평가 점수의 합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합이 가장 작은 건 뭐가 될까요? 우수 논문은 2라고 했어요. 근데 합이 당연히 작은 건 1 아니겠습니까? 틀렸죠. 디귿 볼게요. C는 여러분 여기다가 그렇죠. 1 가중치 곱해서 점수 합이 가장 낮은 논문을 택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3를 보면 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왜? 얘네들 볼 필요 없지. 다 2니까 그쵸. 얘네 둘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서 얘가 논문이 1이고 얘가 3가 되죠, 여러분. 여기서 3가 1점을 더 얻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2점을 더 얻어요. 3점을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3가 더 잘했어. 그래서 1점, 즉 여기서 3점을 1이 얻는다? 그럼 뭐야? 동점이죠. 따라서 병의 선호순위가 여기 병의 선호순위가 높은 거. 자, 그러면 병의 선호순위가 누가 더 높아요? 얘가 더 높죠?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선정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6번) 뭐죠? 역대급은 아니고 2021년도 기출문제에서 낚시 문제로 손을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설명과 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행정구역 현황에 관한 자료이고요.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합니다. 자,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분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로 구분된다. 특별시는 구를, 광역시는 구와 군을, 도는 시와 군을 하위 행정구역으로 둔다. 단, 도의 하위 행정구역인 시에는 하위 행정구역으로 구를 둘 수 있으나 이 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아마 많이 낚이셨을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서울특별시, 무슨 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이런 데에 속하는 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이제 해당하는 게 맞는데 이 도에 해당하는 구도 있잖아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그다음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가 아직 맞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산 회원구 이런 것처럼 어쨌든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옳은 것을 고려합니다. 남부지역 보겠습니다. 남부지역에 4개의 도의 군당 거주 여성 인구수.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여기 참 명소들이 많은 곳 아닙니까? 여행 가기에 딱 좋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은. 자, 군당 거주 인구수. 여성 인구. 자, 여러분 91만을 8로 나눈다? 그럼 10 해주고 11. 한 11만. 맞아. 여러분 이거 17을 93만을 나누면 17 곱하기 5 해주면 85만. 그럼 대충 5만 4천. 경상북도가 13. 이것도 한 10만 명이 약간 넘기. 그럼 이거 맞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경남도 10분의 167만. 16만 7천? 수치로 보면 맞아요. 근데 4개 도의 군당 인구수
여성 인구수라고 했으면 맞아요. 거주 여성 인구수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왜냐면 이 여성 인구들 중에서 여러분 이분들이 다 군에만 거주하지 않잖아요. 시에도 거주할 수 있고 구에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는 알 수 없는 복이고 어쨌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럼 벌써 이게 다 지워지죠? 그럼 니은이 맞겠네요. 자, 세대당 면적. 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여기 미터 제곱이고 여기는 킬로미터 제곱이다 라는 거죠. 자, 1킬로미터는 여러분 뭐죠?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뭐 수포자다 이런 거 소용없어요. 이거는 수포자가 아니라 노력의 문제입니다. 관심의 문제고. 자, 1000m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10의 3승 미터가 됩니다, 여러분. 자, 1km 제곱은 뭐가 되죠? 그렇죠. 10의 6승 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산을 하면 여러분 면적 여기 나와 있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 서울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경기도가 여러분 숫자도 참 거지같이 냈다, 그쵸? 1만 192.52가 되니까 여러분 이건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1만 192에다가 10의 6승을 곱한 거다. 얘는 뭔데? 미터 제곱으로 나타낸 표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자, 보자. 경기도가 546만 8천이죠. 그럼 547만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이거지. 5.47 곱하기 100만이니까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얘 사라지잖아. 그럼 뭐야? 1만 192를 5.4층, 그냥 5.5로 나눌까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2를 곱해주면 55가 되니까 남은 게 뭐가 되죠? 한 46 정도가 될 거고 58에 40은 44니까 18 어쩌고저쩌고 가겠네요. 자, 1864 맞죠? 어차피 기억이 틀렸다는 걸 확인하면 니은은 다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상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이거 도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계산한다? 진짜 그 계산기가 아니고선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TV에 나오는 계산 신동 아닌 이상 진짜로 그거는 좀 약간 어리석은 짓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니은은 맞다. 강원도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강원도가 너무 커서. 자, 얘는 세대수가 71만 9세대고요. 얘는 16875니까 세대수가 얘는 71만인데 72만으로 볼게요. 근데 얘는 100만이 아니니까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럼 뭐예요? 7.2를 얘를 168750 16만 8천을 7로 나눠라 뭐 이런 소리죠. 그럼 7이 14 28 74 비슷한 걸 알 수 있겠죠. 23,000 24,000 초반으로 나올 건데 제가 어림살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니은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디귿 보죠.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 대비 6대 광역시 공무원 수 비율을 나타냅니다. 자, 서울특별시 34,881 부산광역시 11,591 자, 그러면 116으로 놔두고 3, 4, 9로 놔두겠습니다. 이게 23% 맞나요? 아니죠. 곱하기 4 해봅니다. 464 곱하기를 4한 게 분모보다 크다는 게 무슨 뜻이지? 4분의 1을 넘어선다. 그거는 25%를 넘어선다. 틀렸다. 리을 맞겠죠? 리을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분수의 소수 표현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2분의 1이 있어. 곱하기 2를 할게. 그럼 얘랑 똑같아. 그럼 50%고. 왜? 2분의 1이 50%니까. 6분의 1이 있어. 여기다 곱하기 6을 해. 그러면 얘랑 똑같으면 얘는 16.7%. 근데 곱하기를 여기다 6을 했더니 이거를 넘어선다. 그러면 16.7% 이상. 곱하기 6을 했는데도 얘보다 작더라. 그러면 16.7% 미만. 이 원리입니다. 17번 볼게요. 연계 문제구나. 같이 봐야겠다. 자, 12년 6월 30일 기준으로 광역지자체의 하위행정구역인 시군구수를 바로 나열하라. 이거는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스타일입니다. 문제 스타일로 찌면은 꼬리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자, 그러면 구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시는 너무 쉬워서 중복이 많고, 자, 구 보면 여러분 다 틀리지. 얘 빼고. 군은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얘네 둘만 조합하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부천시 3개 구가 폐지되었다. 101. 그러면은 뭐야? 이때는 104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군 볼게요. 군은 뭐 큰 문제 없고,
9는 그대로 82 가고. 아, 죄송해요. 그냥 한번 다시. 이게 이제 19년 12월 23일 기준으로. 폐지. 그럼 그 전이니까 83이었다는 거네요. 청주시에 구가 새로 설치됐대요. 그러면 결국 두 개의 구가 추가되었던 거니까 그 이전 2014년 7월 1일 직전에는 102였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12년 7월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을 했어. 그래서 군이 폐지됐고, 시는,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봐야겠다. 여주 군이 시로 승격됐으면 여러분 군이 원래 하나 더 늘었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이로 인하여 군이 폐지되고 시로 편입되었다. 그럼 군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죠. 오케이? 얘는 볼 필요 없죠. 왜냐면 이게 다 카운팅이 됐을 테니까. 자, 그럼 85에서 102가 되겠네요. 맞죠? 그럼 85, 102.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할게요. 18번은 2020년 대학 A대학에서 6개 계열 학과별로 남녀 졸업생 월평균 소득 취업률을 인문계열 기준으로 인문계열,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 이제 월평균 상대소득 취업률 지수가 나와 있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그거 주가 봉 차트처럼 해놨네요. 캔들 차트처럼 최대값, 중앙값, 최소값을 이렇게 나타났고요. 자, 인문계열의 월평균 소득 100을 기준으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취업률 지수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취업률 지수는 학과의 취업률에서 인문계열 평균 취업률, 얘는 100이 아니겠죠. 몇이든지 어쨌든 예를 들어서 학과 취업률이 인문계열보다 높았다, 평균보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자, 월평균 상대소득 지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최대값, 중앙값, 최소값을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이거 전반적으로 그냥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억 보죠. 자, 인문계열을 제외하고 월평균 상대소득지수의 최대값이 네 번째로 큰 계열은 남녀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4등이 예체능. 이거 윗꼬리만 보는 겁니다. 자연 틀립니다. 자, 교육계열 월평균 상대소득지수의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교육. 자, 여러분 이거 시각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얘는 좀 더 넓고 얘가 커요. 남성이.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봐요. 레인지, 즉 범위가 60에서 200이고요. 얘는 60에서 14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얄미운 거죠. 근데 얄미울 수밖에 없는 게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함정 포인트를 넣어줘야 되니까 사실상 얄밉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자, 어쨌든 그럼 틀렸고요. 정답 나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라고 이것만 볼게요. 취업률이 인문계열 평균 취업률과 차이가 가장 큰 학과가 소속된 계열은 남녀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보시냐면 여러분, 자, 교육계열에도 막 수많은 학과가 있겠죠. 근데 일단 최대값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가 최대값이래요. 31%포인트 되나요? 그 말은 인문계열 취업률이 한 46%였다면 교육계열은 그렇죠. 77%였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야 양의 차이를 보이니까 음의 차이는 여기 나타냈듯이 어찌됐건 교육이고, 그렇다는 의미에서 계열별 취업지수 여성을 보면 여성은 의학계열에서 최대값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결국에 같나요? 틀리나요? 소속된 계열이 다르죠. 그러니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얘도 맞겠죠. 리을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9번, 20번 보겠습니다. 19번, 20번이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같이 풀었던 14, 15, 16, 17보다 18보다 오히려 19, 20이 쉬웠다. 좀 약간 좀 배치가 좀 특이했습니다. 자, 추가 필요한 자료고요. 금융소득 분위별 가구당 자산 규모와 소득 규모에 관한 자료라고 합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표 1, 표 2 보겠습니다. 분위별로 자산 규모, 소득 규모. 제가 아까 초반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보고서로 주어진 유형 중에서 좀 어려운 난이도에 속한다. 그 이유는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보 단서를 잘 안 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1에서 5분위로 구분하고 숫자가 클수록 분위가 높다. 오케이. 자,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요. 1시간 16분 동안 혼자서 이렇게 떠들고 있어가지고 이해 좀 해주세요. 지금 목이 너무 아픕니다.
여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이거 낙서 왜 하냐, 낙서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헷갈리니까 이미 검증이 끝난 거를 제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나오네요. 금융자산 역시 금융소득과 함께 증가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타났다. 여기까지. 여러분 어디에도 금융소득은 있어. 아 그럼 뭐 맞는 말이겠지 하고 대충 때려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돼요. 피셋은. 금융자산이란 단어는 여기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소득분위별 금융자산은 포함이 돼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급하면 이거 하나 보고 찍으려면 최소한 5개 중에 찍을 바엔 3개 중에 하나로 찍는 게 맞겠죠. 더 확률이. 이거는 여기 나와 있죠. 자,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왔네요. 금융소득 분위별로 구하는 가구당 금융소득입니다. 자, 금융소득 분위별로 가구당 자산과 소득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산 총액이 있고요. 뭐 경상 근로 사업소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만으로는 가구당 금융소득을 죽었다 깨어나도 도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구당 금융소득이 어딨죠? 금융소득 분위별로 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니은 리을 즉 정답 4번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까다로우면 또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에. 자, 뭐 한번 읽어보죠. 맞네요. 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20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2020년 1월에서 4월 애니메이션을 등록한 회사의 애니메이션 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 문제는요 정확하게 2017년 5급 공채 기출문제 자료에서 거기에서 있던 내용과 100% 일치합니다. 그때 뭐였죠? 무슨 디자인 회사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중복된 거 그거 똑같거든요. 이건 진짜 거의 그대로 빼왔습니다. 1번 볼게요. 아니, 기억. 자, 1에서 4월 동안 한 편의 애니메이션만을 등록한 회사는 20개사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일단 이 전체 등록한 편수를 세어볼게요. 여기는 회사고, 39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애니메이션 한 편당 등록 회사는 한 개사래요. 일단.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또 두 편 이상, 즉, 그러니까 중복해서 그 등록한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이만큼 편수를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빼볼게요. 5, 2, 6, 5, 16, 18.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두 편 이상 애니메이션을 등록한 회사가 1에서 4월 동안 18편을 등록을 하였다. 그럼 전체 39편에서 얘를 빼주면 뭐가 남지? 21편. 이게 무슨 뜻이야? 얘네들을 등록한 회사는 한 편만 등록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각주를 참고해 봅니다. 한 편당 등록 회사는 몇 개? 한 개. 따라서 20개사 이상 맞죠? 옳습니다. 자, 1월에 국내 단독이 어디 있습니까? 1월에 국내 단독인 애니메이션을 등록한 회사는 5개. 자, 1월에 여러분 6편을 지금 찍었어요. 그쵸? 근데 6편이라고 하면 한 편당 하나니까 6개 사네. 니은 틀렸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중복된 게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자, 1월 달에 등록 단독 하나, 2편. 즉 이 2개 회사가 3편을 지금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3편을 빼줘야겠지. 그럼 뭐야? 3편만 남죠, 여러분? 얘네들은 뭐지? 이렇게 나눴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한 개 회사, 한 개 회사, 한 개 회사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왜? 1월 달에 국내 단독 회사? 이 회사도 맞잖아요. 얘네랑 얘네는 중복이 안 돼. 얘네들은 한 편만 했기 때문에 여기 등록이 안 됐으니까. 따라서 1, 1 플러스 꽃꽂이, 유일학 해서 5개. 정답. 자, 3호번 중에 답이 나오고 3월에 애니메이션을 등록한 회사는 9개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복. 자, 하나, 둘, 셋, 넷. 일단 2편 이상을 등록한 회사 4개입니다. 얘네들이 만든 편수는 몇 개가 되죠? 6편입니다. 3월 달에 총 편수가 여러분 11편입니다. 5편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죠? 죽었다 깨어나도 1, 1, 1, 1, 1. 하나씩.
한 편당 등록회사 몇 개? 한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회사.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 회사. 5 플러스 4는 9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5공채 기출 자료에서 기출 해설 원에 해당하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